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낮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이 모자를 못 벗었습니다. 지금 떡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 그 비화가야 그 창녕이 그 이름이 옛날 이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화가야, 그다음에 이제 비사벌, 비자벌, 비자발, 불사국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전부 다 빛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화, 저게 이제 앞에 빛자는 이제 소리로 이제 빛을 말하는 거고, 뒤에 화는 이제 불화자인데 벌판, 들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사벌도 그 사이 시옷을 집어넣으면은 빗벌이 되고, 비자벌도 마찬가지로 빗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창녕이, 그 창원은 이제 의창하고 회원에서 한자씩 따와가지고 창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창자가 이제 밝을 창자, 해가 두 개니까 굉장히 밝은 이런 건데, 이 저 창녕은 이제 저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따와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서도 밝다는, 빛난다는 뜻은 지금 창녕이라는 그 지명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야라고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 철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인데, 그 이전에 이제 가야, 말하자면 이제 철기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 문화를 이겨내고, 또는 이제 청동기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펼쳐내는 것들이 이제 가야의 역사들인데, 청동기 시대에도 이제 창녕에 아주 그럴듯한 세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성묘입니다. 창녕 지성묘. 그 장마면 유리에 있는데, 저게 1992년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 고인돌이었습니다. 92년도에 창원 저기 육군 정비창 그 동업 거기에서 덕천리 고인돌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에서 제일 큰 게 또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내려앉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은 특징이 이제 높지 않은 산 꼭대기에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뭐냐 하면은 그 전파남, 그 퇴적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썩돌이라 그랬는데, 손으로 문지르면 분질러지기도 하는 그런 아주 연한 돌입니다. 이런 화강암은 이 장마면 유리 일대는 없습니다. 이제 영산면 정도까지 나와야지 이제 그 이 지성묘로 쓴 화강암이 있는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10리, 20리 떨어진 데에서 이게 부표로 한 15, 30 세제곱미터 정도, 한 150톤 뭐 최소 그 정도 되는 돌을 이제 어떤 집단의 힘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것도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주인공은 이제 그만한 권력을 생전에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저희 여기 그냥 좀 덧붙이자면은 1962년도에 그 첫 고인돌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고인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 짐작만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몰랐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발굴할 때, 전국에 이제 고인돌을 발굴할 때 경남의 대표 선수로 이제 뽑혀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곽이 나오고 뭐 유물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청동기 시대의 그 무덤이구나 하는 게 그때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요거하고 경남 대표 선수가 2명이었는데, 하나는 저기 고간리 민간인, 그 미군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유명한 그 고간리 그 마을 숲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좀 작기는 한데, 말하자면 이제 그 창녕의 가야가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강력한 어떤 집단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청동기 문화인들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장해 온 게 이제 가야다. 그래서 이제 가야의 새벽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 그 같은 건데 애들하고 가면은 애들도 좋아합니다. 지금 그 김해 구산리 고인돌이나 이제 그 창원의 덕천리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좀 못생겼어요. 좀 쉽게 말해서. 근데 이 고인돌은 진짜 그 아주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번에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제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들으면서 안타 좀 아쉽다 싶은 게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 이제 저 고분군이 왜 저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이 낙동강 1지류와 2지류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 이중환이라는 분, 택리지 쓰신 분, 그분이 이제 그 사대부 가거처 이렇게 해가지고 사대부라면은 그 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이 남자만 이야기했으니까 사대부라면 살만한 데를 꼽았을 때 지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하동 최참판댁 같은 자리 그런 데가 이제 그 가구 살기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낙동강 본류에는 그 에너지가 이 물의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192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목 기술, 근대 토목 기술이 들어오면서 제방이 쌓이고 하면서 이제 본류 그러니까 지금 대산평야 같은 게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그 최참판댁 같은 데가 어디냐면은 섬진강에 악양천이 합류하는 제1지류인 악양천이 합류를 하고 그 악양천에 저기 그 조부잣집이 있는 그쪽에서 내려가는 제2지류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그 일대가 이제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도 그 이제 선상지니까 땅이 이제 그 기름진 땅이 이제 형성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살만한 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송현동 고분군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인데 불빛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조금 보이는데 이 이제 그 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지 않습니까? 창녕이라 그러면은 이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왜 어떻게 해서 여기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연구한 건 아니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단 여기가 이제 그 창녕 지성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성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낙동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대에 가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물들이 길을 잃어 가지고 그냥 그 콘크리트 수로만 있습니다. 어떤 그 시내라고 할 만한 게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 들판에 나오면은 그냥 물들이 그냥 퍼져 앉아 버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일대가 지금은 논이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개성천은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말하자면 이제 아까 그 지성묘가 있는 일대는 이 일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왕산이 있는데 하왕산을 둘러싸고 창녕에 세 가지 물길이 이제 다 생겨나는 겁니다. 토평천이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천이 이제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창녕 읍내를 그 세로로 가로지르는 창녕천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이 일대도 그 말하자면 물이 길을 잃는 그런 자리입니다. 들어가면은 갈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고여 있습니다. 여기 일대를
그 상습 수해로부터 구해내는 그 작업이 벌어진 게 1970년대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 안동댐, 임하댐, 그다음에 난강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위에서 이제 비가 쏟아져도 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사만리벌 세거리벌 하는 요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세거리벌이면 이쪽이 이제 사만리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 그 습지를 싹 다 이제 그 논으로 개간하면서 여기 대학늪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이제 요 일대가 어떤 그런 습지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토평천은 우포늪을 이렇게 끼고 있죠. 그 이제 우포늪의 풍경이 조금은 이제 그 사이에 변형이 됐겠지만, 그 1500년 전, 2000년 전 요 일대의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늪, 그 가운데 세거리벌과 사만리벌이 만나는 지점에 가운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 없애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우포늪의 모습들인데, 이게 이제 그 1500년 전 가야 시대에 말씀드린 그 앞쪽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렇죠. 그냥 여기는 이제 그냥 한번 보십사 하고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이런 풍경들이 이제 그 15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 쪽으로 붙어 가지고는 이제 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풍경들 속에 살았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했던 거는, 요 지성묘 자리가 이제 도도록한 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 야트막한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성지, 그 신성한 땅, 그 이제 선생님들 좀 쉽게 그 말씀드리자면은 김해 구시봉 같은 거, 거기가 이제 높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이제 가락구 건국 신화가 거기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러싸고 사는 백성들이 늘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그 위에 서면은 또 그 밑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어떤 그런 데가 이제 그 고대, 그리고 최근세까지도 이제 그런 데가 성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해탑 있는 그 자리에 일본이 그 레일 전쟁 성전 기념탑을 세웠던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지. 그 일대 사람들이 늘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데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지성묘 있는 그 자리가 그 일대 백성들이 늘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창녕만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습지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이제 창녕에 있는 비복리 회총입니다. 여기도 1지류, 2지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앞에 여기를 발굴했습니다. 이 태풍 매미의 선물이었는데, 태풍 매미 때 이제 저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다가 그 동아시아 문화재연구원 소속 사람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기에서 이제 그 조개 껍데기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토목공사를 멈추고 그때 이제 발굴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요런 지금 이제 그 옛날 배수장이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전시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이제 8,000년 전 쪽배지에 소나무 쏙을 파가지고 7,700년 전이라고 그러던데, 통나무 쏙을 파가지고 이제 그 쪽배를 만들었습니다.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저때 칼이 없었지 않습니까? 쇠로 된 칼, 신석기 돌칼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드리 그 소나무의 쏙을 팔 수 있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다 이제 그 시기에 맞는 적정한 기술이나 적정한 그 지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기서 이제 그 불에 거슬린 자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로 거스르면은 소나무 조직이 연해진다는 걸 알고 거스르고 이제 다시 파내고 거스르고 파내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멧돼지 무늬 토기 이런 게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 그 200평밖에 발굴을 안 했는데 참 엄청난 게 나왔습니다. 그치네. 그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돌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낙동강이 흐르고 청도천이 밀양시 청도면에서 이렇게 발원해가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 여기가 이제 월봉산, 그리고 이쪽에 또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비봉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말하자면 저기 이제 이름도 없는 하천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제 1지류와 2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살았는데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그 해안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해안선 따라서 이제 1.5m 지름이 1.5m 정도 되는 구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수십 개가. 그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 구덩이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면은 이제 그 도토리. 그러니까 바닷물에 도토리를 담가두면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빨리 제거된다.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그런 엄청난 크기의 이제 구덩이를 만들고 해안선 따라서 이제 그 도토리를 저장했던 그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당시 이제 해안선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강원도 쪽에 가면 석호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바다에 붙어 있는 호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물길을 따라서 여기 이제 뚝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안에 물이 이제 조용하게 갇히고 이러면은 여기는 이제 물반 고기반인데다가 이 그 홍수나 이럴 때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발현하는 이제 이런 거하고는 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동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많고 교통편도 편리한 어떤 그런 그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자면은 그런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 산업도 발달한 어떤 그런 도시 그런 이제 지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이제 8,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1,500년 전에 가야 시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자리를 골라서 살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그 다 이제 그 고령의 대가야 같은 경우에도 그 낙동강 그 다음에 제1지류 회천에 흘러드는 알림천하고 그 대무슨 천이 하나 있던데 그게 이제 합쳐지는 거고 그 함안에 이제 마리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함안천에 이제 그 신음천이 합쳐지는 그런 그 이지류 신임천이 합쳐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창녕도 그렇고 합천에 이제 그 성산 그 옥정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제1지류가 환강이고 환강으로 흘러드는 어떤 그 성산천인가 그런 게 또 하나 더 흘러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하고 먹을 거 많고 땅도 비옥한 그런 자리에 이제 그 가야 문화가 싹 텄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일반화해서 다른 고대 문화도 다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참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개념화하고 그 뭐고 인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그 저게 이제 원래는 교동 교분군, 송현동 고분군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향교가 이 동네에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교동이나 교리 이런 데는 다 향교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요건 이제 그 솔터, 그 솔고개 이제 좀 높은 데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은 같이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땅을 이제 동네 행정구역을 나눠 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고분군도 이제 교동 고분군, 송현동 고분군 이렇게 따로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합해져 있고 이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어 요 여기가 이제 창녕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창녕 읍내고 여기가 이제 교동 그 1군이라고 그래요. 교동 고분군 중에서도 1군. 그다음에 여기가 2군. 그리고 여기 이제 송현동 고분군인데 송현동 3군. 그리고 송현동 4군은 이 뒤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그 지역은 조금 구분이 되지만은 같은 세력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쪽 그건 지금 교동 1군이라고 하는 여기만 이제 고분이 지금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발굴은 이 일대까지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가하고 이제 논밭 저기가 다 고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요 일대에 이제 그 5세기 중반부터 7세기까지 200년 동안에 그 만든 무덤이 고분이 중대형, 중형, 초대형, 뭐 중소형 요런 정도까지 한 그 2,00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200년 동안 2,000개 같으면은 100년에 1년에 10개지야. 엄청난 토목 공사가 저기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고분 하나 만드는 거는 거의 이제 국력을 투입해서 만드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 이제 고분 위에 이제 그 높고 큰 봉분을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장품 같은 것들이 가야의 토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야 토기들은 거기 싹 다 채워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 술, 생선, 조개, 먹을 고기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그건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는데 1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하는 게 많은데 여기가 이제 5세기 중반에 시작을 했다 그래요. 여기 교동 2군이. 그러고 이제 교동 1군하고 여기 송현동 3군하고 이 뒤에 있는 송현동 4군은 6세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저쪽 마리산 고분군이나 그 대성동 고분군 김해하고 비교하면 조금 늦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뭐 3세기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비교할 것도 못 되고 마리산 고분군도 5세기 초 그리고 4세기 말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 마갑총 그러니까 말 갑옷이 나온 걸로 유명한 이제 그게 이제 5세기 함안의 이제 마갑총이 5세기 초고 그게 이제 함안에서는 그 최초의 왕릉급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조금 늦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보고 일단 여기가 이제 교동 1군 여기 있는데 요 그 나중에 이제 특징을 말씀드릴 때는 그 이제 귀걸이 이제 여기 있어 나왔고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교동 1군 아까하고 같은 거지. 여기 귀걸이 나온 거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동 2군입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 박물관 이쪽 옆에 붙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도 찍고 발굴 한참 요즘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송현동 3군입니다. 요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15호분하고 16호분하고 이렇게 표수박 모양으로 붙어 있는 두 무덤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것도 이제 3군 저 좀 높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찍은 겁니다. 이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제 좀 발랄하고 가볍다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좀 뭐랄까 틀 같은데 매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 이 그게 뭐냐면은 이제 비슷하면서 다른 그걸 사이비라 그러는데 이제 신라하고 비슷한데 신라가 아니고 그 낙동강 중상류 그러니까 경북 상주 쪽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저기 그 전라도 충청도 마한 쪽의 성격도 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이제 그 토목 공법 중에 하나가 저 호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우리는 요 고분을 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지금도 이제 진흙이나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엎어서 쌓아 놓으면 그게 옆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쌓여 있지 않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바깥에 둘러주는 기술이 이제 있다고 그 이제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저 안에 또 뼈대도 세웁니다. 그 돌을 쌓아서 뼈대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흙을 쌓아가지고 뼈대를 세우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법이 또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그 봉분을 올립니다. 그 요게 이제 표형분이라는 표수박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표형분입니다. 요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신라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떤 혈연 관계, 그 이제 상하 관계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들 그러지. 요것도 이제 표형분인데, 근데 이제 그 신라는 이제 그 이렇게 이어 붙일 때 먼저 쌓은 고분의 봉분을 잘라 가지고 드러내고 그 위에 다시 그 새 고분을 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창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쌓았던 고분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 그냥 이어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벌써 나오노.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게 그 창녕의 이제 그 고분에서 그 금속 공예품 화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남아 있을까 그러는데 그 일제 강점 초기에 기차 그 화물칸 있지 않습니까? 그 2칸 정도를 실어서 내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발굴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금동관 그러니까 앞에 전자가 붙은 그 창녕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진다는 전 창녕 출토 금동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시대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그 서기 400년에 이제 그 고구려 광개토왕의 5만 기병과 보병이 이제 그 가락국 김해를 쳐들어가지고 초토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의 기운이 한반도 남부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높아졌어요. 그래서 5세기 초반에는 무덤에 그 전쟁 무기, 칼, 창, 갑옷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라가야 마리산 고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말갑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쟁의 기운이 한풀 꺾인 5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거 저조차 흥미가 없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당연히 흥미가 없을 건데 안에 뭐 묻은 구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머리 아파요. 실제로 재미도 없고.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 묻은 구조가 낙동강 중상류에 있는 고분들의 묻은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또 다르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합천 옥정고분군하고 친하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톡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속 공예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세부 이제 이 뭐랍니까 그 공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게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아까처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 그 2,000개 고분이 그 이제 짧은 20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이 학계에서 그 뭐라 하나 인정이라 하나 분석하기를 두세 집단이 동시에 공동 통치를 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가야나 다른 지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특징인데 그거를 이제 또 제가 아니고 분석을 하자면은 대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동 그 동시에 이제 비슷한 규모의 고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5세기 후반 6세기 이렇게 가면은 그 다른 집단은 다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자기 고분을 대형 고분을 만들어야. 근데 여기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일정한 그 간격을 두면서 대형 고분들이 만들어진답니다. 고령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그 지산동 고분군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두세 집단의 공동 묘역으로 쓰이다가 어느 한 집단이 이제 그 초월적인 절대적인 왕권을 갖게 되면서 어느 한 집단만의 어떤 그 묘역으로 쓰였다는 것이야. 근데 이제 창녕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까지 발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국가의 성립 거기에서 보면 왕권 강화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충분히 왕권이 성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됐다든지 이런 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토기가 많은 이유 그리고 이제 또 가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등이쇠를 이렇게 시신 주인공 그 바닥에 이제 등이쇠를 깔지 않습니까? 쇳덩어리. 쇳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우리는 그냥 쇳덩어리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제철 기술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떤 그 특급 비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나무호미의 생산성하고 쇠호미 생산성. 그 나무칼하고 쇠칼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겠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 쇠가 갖는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기밀성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다가 깔아주는 거는 저 토기에다가 이제 곡물을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자면은 저승에 갔어도 현세와 같이 똑같이 산다. 요거를 이제 전제로 했다고들 그럽니다. 저 이제 등이쇠 같은 경우에 요즘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그 골드바 금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골드바를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쓰는 것. 그리고 이제 토기에 술, 뭐 마실 거, 곡물 이런 거 다 채워가지고 가서 쓰는 거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요 송현이 같은 경우 이제 순장입니다. 순장. 제가 그 강의를 버벅거리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그 순장이 지금 확인되는 거는 그 가야권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가장 먼저 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 아라가야 마리산 고분군에서 순장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의 내산리 고분군에서도 순장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고요. 합천의 옥전 고분군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창녕 그 송현동 고분군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락국 그러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3세기에 이제 그 고분인 그 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라가야 하만이 이제 5세기인데 한 200년 정도 간격이 벌어져요. 이 간격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아라가야, 하만이나 창녕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순장을 안 했던 거는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만이나 창녕의 가야 세력이 그만한 이제 가락국 김해의 가락국이 이룩한 어떤 그 부나 권력에 이제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녕에서는 이게 일부에서만 확인이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만 그 마리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 그게 쭉 다 확인이 됐어요. 그 이제 그 마을 그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거는 고령의 이제 대가야는 한 무덤 안에 그 순장곽, 그러니까 돌로 만든 곽, 순장인을 집어넣어서 묻는 곽이 한 무덤 안에 32개인가 뭐 이렇게. 근데 그 무덤 안에 한 명만 들어간 게 아니고 4명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무덤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저기 부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곡식 토기가 많은데 여자가 묻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쉽게,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냥 하는 말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예, 그거 이제 말하고 같이 묻혔어요. 그 사람 마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까지도 좀 구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 창녕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났으니까 이제 하만의 경우 하만이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나타났답니다. 그 고령을 빼면은 그 이제 무덤은 4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순장은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무덤은 이제 뭐 좀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초대형, 대형, 중대형, 중소형 뭐 이런 정도로 했을 때 그 순장이 이루어지는 거는 마지막 급 이제 4등급을 빼고 3등급까지만 이렇게 순장이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3등급은 이제 1명 내지 3명, 2등급은 3명 내지 5명, 1등급은 이제 5명 내지 6명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덤의 규모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 대형으로. 근데 그 안에 이제 가면 갈수록 순장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순장이 없어져요. 이제 이거는 이제 김해는 그 광개토 대왕의 침략을 받으면서 순장이 딱 끝나버리고 이제 하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내세관의 변화. 그때까지는 이제 죽었어도 똑같이 저승에 가서 현세와 똑같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확고하게 믿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옅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좀 생겼거나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현이는 이제 송현동 15호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4명이 이제 순장 뼈가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온전한 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송현이의 왼쪽 그 유골이 누워 있는데 왼쪽 요 부분에서 발견된 귀골입니다. 금동 귀골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학자들은 어째 그래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 금동 저런 귀금속의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신분의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송현이라는 이 친구가 꽤 높은 신분인데 같이 순장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찮은 신분의 사람들만 순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몽골리안입니다. 광대뼈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얼굴이 펑퍼짐하고 아래턱 짧고 이제 몽골리안인데다가 보니까 아직 성장판이 안 닦인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사랑니도 아직 박혀 있는 상태. 그 15살 전후의 어린 여자애. 인데 그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신분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정강이 뼈하고 이제 그 종아리 뼈에는 이렇게 상처가 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시중 드는 상처.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펴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고 하면서 여기 생긴 상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묻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15호분의 주인공이 어떤 임금이라면은 임금으로부터 이제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그 다니면은 순장은 그러면 산 사람을 묻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해요. 그 이제 일단 그 특히 이제 창녕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많이 교란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분명하게 확인을 못하지만은 그 고령의 이제 그 대가야 그 지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상태가 그 신전장 그 몸이 쫙 펴져 있는 상태로 유골이 많이 발굴이 된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산 사람을 집어넣었으면은 아무리 이제 영광된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발버둥을 치겠지. 막 흙이 막 쏟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에 치명상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이제 남아 있는 뼈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독극물이 검출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16살 송현이로 지금 돌아와 있다 이제 해가지고 창녕박물관에 이런 식으로 딱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요것들이 이제 그 발굴될 당시의 이제 모습들이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 7호분 송현동 7호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표형분인데 나중에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나중에 뒤에 6호분에 갖다 붙인 그 표형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청동 뿔잔, 오칠국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당시에 좀 떠들썩했었는데 그 농나무관, 이제 이게 재현한 건데 그 일본산이랍니다. 농나무가. 그걸 이제 일본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여기서 현지 제작한 그 목관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게 좀 그 당시로서는 이제 특징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지 사실은 이제 창녕 가야인들의 활동 범위라는 거는 요걸로 이제 나름대로 증명이 되지만은 그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가야권에서 그 중국 물품이 나온 거는 대가야하고 이제 아라가야 그 고령 대가야하고 하만 아라가야 정도가 이제 그러고 저기 있네 김해 가락국 정도에서는 이제 중국 물품이 나왔습니다. 이제 창녕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15분 교동 15분 14호분인가 거기에서 나온 기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차 그 화물칸 두 차에 이제 실려서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1년 전에만 해도 이제 잘 몰랐는데 그 고분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비화가야 이랬을 때 그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이제 마리산 그 함안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이 139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4개 정도가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 창녕에도 꽤 다른데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 최고위층이 묻히는 중심 고분군이 하나 있고 이 낙동강 나루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낙동강변에 이제 이렇게 군을 이루고 또 그 안에 보면 이제 또 지배자, 피지배자가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고분이 만들어지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개성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동과 송현동 고분, 지금 여기는 가볼만 한 데는 못 됩니다. 아직 나무가 그대로 자라야 고분 위에. 일부는 이제 그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해놨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막 옛날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하나 이제 그 발굴되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26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이 그 송현동 고분군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대형 고분군은 개성 고분군은 이제 그 조형이 중단돼야 되는데 그 7세기까지 말하자면 송현동 고분군이 그 종말을 고하는 시점까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4세기 초반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현동 고분군은 5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졌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 창녕에서 최초로 출현한 대형 고분군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비아가야의 성립과 성장을 보여주는 고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지금 송현동 고분군처럼 이렇게 보호 상태에 있으면은 이 더 뒤로 가서 이제 좀 전체 광경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여기만 딱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더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어서 사진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 지름이 이제 40m 넘는 그 가야 고분군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 여기 이제 개성 고분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몇 미터짜리, 20몇 미터짜리 두 개를 이어 붙여 가지고 60m 정도, 60m 넘도록 큰 어떤 그런 고분군도 고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지금 창녕박물관 옆에 가면 이렇게 이제 개성 고분 이전 복원관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이제 해놨는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상당히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송현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화려하고 많다고 그럽니다. 아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그 창녕 지성묘입니다. 개성 고분군은 거기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요 산 전부 다가 이제 말하자면 개성 고분군입니다. 그 지금 확인된 거는 몇 개 없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옛날 고분은 다 이렇게 봉분이 큰 것 같지만 봉분이 커지는 거는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대성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가서 보시면은 위에 봉분이 없어요. 4세기 초중반까지는 봉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제 무덤들 같은 것도 찾아내지야. 근데 이제 그 봉분이 없는 까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뒤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토목 기술적인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봉분이 이렇게 높여 있는 거는 다 밑에 나무관이 아니고 그 돌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몰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무곽이다 보니까 큰 봉분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그 봉분을 크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데서나 이제 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 같은 경우 5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봉분이 없는 무덤은 없는데 여기 같은 데서는 봉분이 없는 무덤도 꽤나 많다는 거지.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토기 같은 거를 봤을 때 마한계 쪽도 나오고 주거지도 발견이 되는데 그런 데서 마한에서 발견된 형태의 주거 그 공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대체 이 창녕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좀 궁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요건 이제 보니까 그렇고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은 요 이제 창녕 지성묘하고 같은 걸로 이제 해석해 보자면은 이 일대의 이제 그 농경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개성 고분군 그리고 이제 그 창녕 지성묘를
그 형성한 그 생산력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이쪽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이제 저습지였으니까 그때도 손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땔감만 얻었겠지요. 갈대라든지 잡목이라든지 어떤 이런 땔감을 얻었을 겁니다. 뭐 과학 기술까지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 이제 그 제가 Y에서 배웠는데 그 이제 총장님한테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이제 맑은 물을 주는데 어떤 아주 고급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기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좀 그런 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끌고 와가지고 좀 흐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분 안에 이제 이렇게 축대를 쌓는 겁니다. 그 요 바깥쪽으로 이제 호석을 두르지. 그러니까 흙이 밀려 나가지 않도록. 저런 식으로 이제 뼈대지요,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성질이 다른 흙을 씁니다. 이제 진흙을 한번 얹고 그 다음에 모래흙을 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사질토가 있는지 뭐 그런 걸 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질이 다른 흙을 폭에 쌓습니다. 그러면은 더 단단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쌓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토낭성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토낭이 이제 이 고고학 쪽은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토낭이 쉽게 말해서 흙푸대입니다. 흙푸대. 흙을 푸대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하면은 그 부대는 썩더라도 이제 그 형태로 이제 이렇게 그 단단해지니까 더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어떤 이것도 나름대로 5세기 초중반에 그 사람 머리가 깨이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면서 높고 큰 봉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창녕하고 관계가 없다 싶어서 이야기를 이제 안 집어넣는데 그 고분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내부 구조 그 이제 목각이었다가 이제 석각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석각이 이제 그 높고 큰 봉분의 무게를 지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그 고고학 쪽 용어 반절 이렇게 해놨던데 절반으로 뚝 분질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덮개도를 이중으로 올리는 이제 이런 작업이 제일 처음에 이제 석각이 채택됐을 때는 그냥 한 겹으로 올려가지고 많이 지금도 발굴을 해보면 무너진 게 많은데 그 이후에는 두 겹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가장자리에는 더 단단한 거를 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고요. 그 이제 아라가야 마리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큰 통나무를 한 번 더 받쳐가지고 아주 위에 덮개도를 더 촘촘하고 두껍게 쌓아 올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발전한 거죠. 근데 창녕은 어땠을까요? 창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은 그 돌이 하만이나 고령하고 다르게 하만이나 고령은 썩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돌이 아니고 화강암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기술을 채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토기가마터 이런 게 이제 지금 발굴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트렌드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무덤 발굴하면 그 무덤 안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중심적으로 보는데 요즘은 이 고분을 어떻게 쌓았을까, 고분의 구조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은 여기에서 그 가마터에서 어떤 토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는지 거기에서 나와 있는 토기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구조나 이
가마트가 가지는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오름가마는 아닌 것 같아요. 평가마인 것 같아요. 그 오름가마는 이제 이렇게 이 밑에서 불을 떼면은 그 불 기운이 이 위로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단단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그 가마 형태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이 위에 이 두께가 보통 다른 가마트의 두께보다 한 5배 정도 두껍다고 그럽니다. 그 보통 그 한 번 싸고 마는데 계속 덧붙여서 싸가지고 저게 한 1m 한 20c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요 안에서 바깥쪽을 바라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녕에서 발굴되는 대형 토기를 한꺼번에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구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 지금은 다시 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것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손바닥 자국이 저도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겠지. 이제 흙을 붙이면서 이렇게 이제 툭툭툭툭 쳤던 흔적들이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이 나중에 정식 발굴을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유물 보존을 위해서 이 위에 다시 싹 다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들은 건 아닌데 그 주거지입니다. 그 이제 도공들이 그 살던 데지요. 이런 데는 이제 그 깨진 그 실패한 토기들 갖다 버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창녕을 이제 역사에서 중요하게 좀 볼 수 있게 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제 침략자 신라진흥왕 척경비입니다. 신라진흥왕 척경비가 이제 561년에 세워집니다. 그 561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진흥왕 척경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창녕에서 사방군주라 그러지. 그때는 이제 이미 한강 유역을 통째로 다 차지한 상태였고 강원도나 전라도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방군주라 하면은 새로 점령한 지역의 군사 책임자들 그때는 군정 거의 이제 군정이었습니다. 행정 따로 있고 군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주 그러니까 장군이 거의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계엄 상태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군주들을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귀에 익은 게 거칠부, 그 다음에 김무력치라고도 하지.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으고 신라 경주에 있던 중앙에 그 고위 관료들까지 다 끌어모았어요. 한 40명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행진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군주가 오는데 그 말하자면 이제 제네럴 장군이 오는데 혼자 오겠습니까? 일정한 부대를 거느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창녕이 이제 그런 561년 고대 1500년 전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던 거지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이 원래 이제 그 송현동 그 골짜기에 그 징검다리로 쓰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빠져 가지고 그걸 일제강점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 제가 졸업할 뻔한 창녕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교장 선생님이라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이겠지요. 그 561년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가야가 이제 막바지 562년도에 그 대가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해 가락국은 532년에 이미 망했고, 그때 이제 그 전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백제가 고구려한테 쫄딱 망했다가 5세기 말에 이제 그 좀 세력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면서 진안고원, 그 무주 진주 무주 진안 장수, 그 진안고원을 먼저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섬진강을 따라서 쭉 장악, 어디고 광양 여수 여기까지가 이제 대가야의 세력권이었는데 거기까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진강을 넘어와서 하동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까지 이제 가야하고 이제 결혼 동맹 상태였는데 일방적으로 결혼 동맹을 깹니다. 깨고 서진을 시작하지. 낙동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532년 김해 가락국이 망하는 거고, 그 양산 쪽에 있는 가야 세력도 거의 없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창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530년대 정도부터 간접 지배를 했을 것이다. 그 비화가야 같은 경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의 다툼이 치열해지고 그 속에서 대가야가 점점 힘을 잃어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551년도에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를 한강 유역에서 몰아냅니다. 근데 몰아내고 나서 신라가 교활한 깨를 부려가지고 약속했던 한강 하루를 이제 백제한테 주지 않고 싹 다 먹어버리죠. 그게 553년인데 그 복수를 하기보다도 이제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백제가 기습해서 벌인 전투가 관산성 전투였어요. 그 관산성 충북 옥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초반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성왕 유적비입니다. 백제 성왕. 그 기습 공격을 했는데 대치기를 당합니다. 그 이제 삼국사기에서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가량은 이제 대가야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허수아비가 된 가야를 백제가 동원해가지고 이제 관산성을 쳤죠. 근데 분리했어요. 근데 그 진흥왕 첩경비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 김무력이 들어서 백제왕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평, 요즘으로 치면은 뭐 부총리급이제 최소. 좌평 4명과 사졸 29,600명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필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전투를 그 이후로도 이제 660년까지 엎치락 하면 신라와 백제가 싸우지만 그건 대야성까지 쳐들어오고 640년대에 합천까지. 하지만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신라가 백제의 발톱과 이빨을 확실하게 다 뽑아버린 거죠. 그 이제 말하자면은 한강은 끝났어. 이제 낙동강으로 가자. 딱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554년도에 이제 말하자면은 요 관산성 전투가 있었고, 555년에 요 따라 하죠. 요거는 이제 대가야 멸망은 거기 이제 산성을 이제 주산성을 찍어봤는데 산성 표시는 안 납니다. 대가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2년도에 이제 망합니다. 그 삼국사기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 가야가 배반함으로 이걸 두고 이제 원래 한번 복속이 됐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부에게 명했고 사담을 부장으로 삼았는데 한 방에 조져버렸다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500년 내지는 600년 가야 역사가 끝나는데 그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진흥왕 첩경비 전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그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창녕을 530년대 정도부터 간접 지배하다가 555년도에 완산주를 이제 창녕에다가 설치를 해요. 이제 뒤에 완산주는 이제 그 진흥왕 그 전기에 나오고 편년 기록에 나오고 하주라는 말도 또 나오는데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주라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잡지 지리편에 이제 창녕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555년도에 이제 그 완산주를 창녕에 설치를 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555년 당시는 그 창녕이 그 가야를 정벌하는 최전방 기지였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65년도에 완산주를 폐지를 하고 그 합천 대야성 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합천에다가 대야주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540년대 가면은 대야성 전투라는 게 640년대 가면은 대야성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걸로 보면은 이제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가 완전 완성을 했어요. 그래 되면은 신라의 국경은 어디까지 후퇴하느냐? 대구까지 후퇴합니다. 대구, 경산, 암양 이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당대에서는 그 가야는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신라와 맞서는 최전방 전진 기지가 이제 합천으로 옮겨가면서 완산주는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용모가 쓰임새가 없어져 버린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제가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그 이제 대부분 지금 김해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함안도 그렇고 고령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 말하자면은 고대 그러니까 가야의 역사가 가야의 역사 문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어떤 그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여준 데는 가야 고도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창녕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 술정리 동 3층 석탑입니다. 이 같은 겁니다. 요걸 보면은 제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통돌입니다. 그 옛날 석탑은 돌의 크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전부 다 통돌이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그 각을 세워놓은 거 요게 5개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 얼마만큼 그 탑의 중요도 이런 걸 결정하는 거라 그러대요. 대충 봤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잘 지었고 멋지고 공력도 많이 들인 거고 안에 유물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다보탑, 석가탑에 비교를 하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통돌로 지은 거, 이것도 통돌인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 이걸 이 지붕돌이라 그러는데 이 4개가 조합돼 가지고 지붕돌 하나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석가탑을 능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에 준하는 어떤 그리고 이제 관룡사 용선대 석조열의 자상인데 요거는 주로 석굴암 본존불에 많이 비교를 하지. 근데 이 본존불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본존불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이런 얼굴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없애버려서 그런데 이 얼굴이 좀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 조금 이제 신라의 그 문화 역량이 조금 처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요 용선대 석조열의 자상이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거는 얼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함안, 김해 뭐 어디 가도 이제 고성 어디 가도 이런 게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이런 창녕에서는 이런 술정리 서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별 취급을 못 받아야 보면은 이 밑에 여기에 이제 네 겹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는 거하고 다르게 이 돌이 조각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 취급을 못 받는데 다른 시군에 만약에 이런 석탑이라도 다른 시군에 가면은 그 시군을 대표하는 어떤 그 석탑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창녕이 어떤 그 불교 문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한데 그 이유는 하나가 요것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학자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전공 학생들한테는 이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창녕에 말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말흘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왕산 산기슭이라 가지고 마을로 보면 굉장히 높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창에도 말흘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그 말흘리라고 쓰는 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유적지가 있었는데 땅을 파니까 나왔어요. 원래 모습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요 위에 여기는 땅입니다. 땅 속에 뭔가 하나 묻혀 있는데 그 위에 쇳덩어리가 주섬주섬 널려 있었어요.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뭐였느냐? 이런 쇠솥이었습니다. 쇠솥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였느냐? 금동 문고리 장식 자물쇠. 그다음에 그 꽃 모양 장식. 그다음에 이제 향로가 나올 텐데 이제 휴대용. 그 이제 부처님 앞에서 할 때 그 집례하는 분이 쓰던 휴대용 향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엄청난 금부치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저게 그 국립중앙박물관 어쨌든 아쉬운 거는 저런 것들이 싹 다 지역에 없다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진품이 있고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면 모조품이 있고 창원에는 다오리 고분군 관련한 그 유물을 보관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전시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건 아쉽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솥에서 이제 저런 게 발견이 됐으니까 퇴장이라고 그랬던 거죠. 퇴장. 그 물러나 감추었다. 그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전공학자들이나 전공학생들은 굉장히 그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저런 솥에다가 저런 금동 그 뭐고 이제 보물들을 잔뜩 묻어놓고 갔을까? 무슨 전쟁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도적대가 이제 침략을 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저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그러면서 막 오만 대 다니면서 기획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 이제 창녕군청 뒤쪽에 가면 탁금당 치성 문기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양사 조성비 돼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술정리 동 3층 석탑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인양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조잡스럽게 생긴 그 스님 같기도 한 스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이 돌 위에 이제 지붕돌이 이 탑하고 너무 비하고 너무 안 어울려 가지고 원래 그 지붕돌이 맞을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여기 안 찍었는데 요 뒷면에는 문기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이 이제 당대 그 700년대 말 800년대 초로 제가 들었는데 당대에 살았던 이 인물의 이제 일대기 비슷한 일대기라기보다도 저 인물이 이제 지역의 이제 문화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록들. 그러니까 무슨 절을 짓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기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족이나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 이제 창녕의 토였겠죠. 토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저 동삼층 술정리 동삼층 석탑 같은 그런 탑을 하나 세울 수 있을 정도 같으면은 그 절간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 절간에서 그 절간을 유지하는데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몫이 그 있었을 것이고 그걸 이제 이분이 이제 감당해내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제 그 당대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어떤 상당한 수준의 높은 문화가 그 가야가 끝나고 나서는 있고 없고가 이런 인물의 있고 없고 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창녕은 사실 신라한테 별 위협이 안 됐어요. 아라가야 하만조차도 별 위협이 안 됐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학자들이 대단하던데 이렇게 발굴한 것 가지고 이제 무장의 정도까지도 이제 알아내더라고요. 근데 하만은 이제 칼 중심이었어요.
칼은 이제 말하자면 순찰 도는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창 중심이어야지 군대 집단으로서 서로 집단적인 전투를 하는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방패 들고 창으로 똘똘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전진 후퇴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가야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은 신라한테는 좀 위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나 이제 이런 것들 위협이 안 되니까 그대로 둔 것 같고, 대가야는 그 말하자면 이제 말썽 피울 것 같은 놈들을 골라가지고 강릉 저쪽 바닷가로 보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난데없이 이제 강릉 저쪽 동해안 바닷가에서 대가야의 토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대에 이제 그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일정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집단들을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켰구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화가 지역에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YMCA가 잘 돌아가는 거는 YMCA 전체 역량이 좋아서 잘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인환 그 이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끌고 갈 때 생기기도 한다는 거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한 시간 반 가까이 강의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은, 아까 그 가야 고분의 형태와 속에서 나오는 금동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의 천마총이나 항남대총 같은 경우에 고분의 형태하고 발굴 모양을 볼 때에 가야 고분과 신라 고분의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구분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전공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못 해봤고요. 어떤 그 구조의 이런 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르고요. 저희 그 저같이 이제 이 좀 날라리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고분은 평지에 주로 있고 가야 고분은 주로 능선에나 언덕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규모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신라 왕릉이 클 수도 있고 가야 왕릉이 클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그러는데, 그 입지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1년이 육가야를 이야기함으로써 저희들이 육가야만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에 다호리 고분하고 비아가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관을 볼 때에 비슷하다. 그러면은 옛날에 가야국끼리는 서로의 교역이 있었습니까? 그 교역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 그 고령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흙방울인데 그 흙방울에 새겨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봉의 건국신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충 이야기하기를 이제 거기 고령의 반로국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락국이 쫄딱 망하면서 가야가 이제 대가야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가야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락국 사람들이 거기로 갔을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 개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금합이 내려오고 그 굉장히 추상화돼 가지고 약간씩 해석은 다 다른데, 그 방울이 그림이 6개인가 있는데 춤추는 그림, 방울이 내려오는 그림, 뭐 6알이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건국 신화를 이 가야가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련 스님이 이야기한 이제 가락국을 빼고 5개 가야가 있다, 이렇게 6개 가야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일본서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는 위서니까 하나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은 인정하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건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보자면은 가야는 엄청 실이 뭐 탁기탄, 뭐 탁순, 여기 골포 이런 것까지 포상팔국 이런 것까지 엄청 실이 많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뭐 6개, 7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는 있겠지. 그 다호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등이새가 무더기로 발굴된 최초의 세력 집단이라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사회적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불을 최초로 이룩한 집단이 이제 다오리 고분군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원전 1세기, 2세기 이러니까 지금 뭐 5세기 고분군 가지고 이야기하는 5세기, 6세기에 가야로 이렇게 같이 인정할 수는 없는 그것까지 써가지고 이제 10개다, 20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오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그 6세기, 7세기까지도 고분이 나옵니다. 조그만 이제 그 중소형 고분. 그리고 이게 또 희한하게도 대가야 토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대가야의 그때 되면 이미 이제 신라가 장악하고 있을 텐데 이 대가야 토기가 나오니까 이건 또 뭐냐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포상팔국 전쟁과 탁순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러면 가야 뭐 12개 가야인지 모르지만 이 가야하고 예. 포상팔국이 전쟁을 했다라는 걸 들었는데 예. 그러면 같은 가야의 집단으로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그 형제들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포상팔국도 하나의 가야라는 나라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걸로는 209년, 212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세력을 그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었던 건 그 김해 가락국 정도일 겁니다. 그러고 이제 아라가야 정도일 텐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라하고 가라하고 헷갈리게 나오는데 그 두 나라와 싸웠다. 그리고 신라 앞바다에 울산 쪽에도 가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책에 조금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되는 나라 이름은 8개 다가 아니고 6개가 확인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는 나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 학자들은 그걸 소국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한 2, 3만 정도 되는 규모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령이 그 해안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해안선이라면은 바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까지 바다가 이어졌다는 내용입니까? 1500년 전 지금 이제 그 고김해만 그러는데 율하리 그 김해 그 어디입니까 거기 장유면 율하리 관동리 거기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1500년 전에 거기 이제 그 유적이 있어요. 부두 유적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해반천이 흐르는 거기까지가 1500년 전에는 옛고자를 써가지고 고김해만이라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해안선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그 정확한 제가 이제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날라리로 이제 재미삼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비봉리 패총이 발견된 그 자리가 이제 지금 8,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이렇게 패총의 지층이 쌓여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보자면은 이제 8,000년 전에 해안선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500년 전에 해안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바다가 그만큼 쑥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에는 1,500년 전에는 김해 그 해반천까지가 이제 바다였고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으십니까? 아, 네. 그 이제 예, 그 신라 문화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 그 8세기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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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 그 기와장 같은 건 발견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부재는 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술정리 동삼층 석탑하고 서삼층 석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대웅 같은 한 절간 안에 쌍둥이 그 쌍탑처럼 생각을 하는데 한 500m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술정리 안에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말하자면 그쪽 그 절터가 따로 있고 이쪽 절터가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평지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삼층 석탑은 그 여기 이제 2층 기단에다가 3층 이렇게 올렸는데 그 전부 다가 그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후루꾸라 가지고 그 돌이 그 24개인가 들어갔답니다. 여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만큼 5m, 6m 되는 그것도 밑에 이제 기단까지 2층으로 해가지고 한 거를 그 큰 바위 덩어리 24개 가지고 획득하는 건 그 바위 덩어리 하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뭐 그 24시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했었던데, 근데 이제 서삼층 석탑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좀 옹졸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은 그 정도만 해도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동삼층 석탑은 국보고 서삼층 석탑은 보물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급으로 따지자면. 예. 아,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거를 물어주셔서. 예. 아, 그래요. 예. 조금 위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곡입니다. 그 탑의 형태가 예. 형태가 저기 목탑에서 왔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탑인데 그냥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날다리가 보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 위에 여기 이제 날렵하게 이제 지붕처럼 이렇게 살짝 들려 있지, 처마처럼. 요것만 층으로 칩니다. 1층, 2층, 3층. 이거는 기단이니까 층으로 안 치지야. 요거는 이제 그 날렵한 처마처럼 날렵한 게 없잖아요. 지붕이 아닌 거지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뭐고 요게 이제 그 목탑에서 왔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이 석탑에는 이게 필요 없답니다. 이게 기단이. 목탑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습기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 이제 축대를 쌓았던 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제 이거 요 이제 축대를 2층으로 하면은 2층 기단, 단층으로 하면 1층 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 이제 그 목탑에서 석탑으로 발전한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꼬리뼈 같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억수로 간단합니다. 요 지붕들만 치시면 돼요.
1층, 2층, 3층 이거는 이제 기단을 2층으로 하든지 1층으로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기는 그 날렵한 처마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제 그 목탑의 흔적이 그 법주사 그 팔상전 그게 이제 목탑의 그 지금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목탑을 짓고 안에다가 이제 그 불상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렇게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걸 물어주셔가지고. 나가리 맞습니다. 예, 예. 예, 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제라는 거는 이제 중부 그러니까 이제 한성 서울하고 충청도 정도까지의 어떤 그 세력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온조왕이 이제 만을 이제 멸망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면은 4세기 5세기까지 마한이 그대로 있었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마한도 아마 이 일본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일본 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약간 어긋나는 이야기인데 좀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는 일본한테 많이 그 임진왜란도 그렇고 이제 왜구도 그렇고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 그러면 일단 무조건 적대적인 걸로만 이렇게 먼저 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반드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이렇게 문화나 이제 말이나 쇠 같은 거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날생자에다가 입구자 뭐냐 노예입니다. 그건 이제 팔아먹는 거지. 그럼 이제 전쟁까지도 이제 대리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야나 백제한테 이제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중요한 거점 지역에 보면은 외계 무덤들이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너가 이제 문화나 이제 중요한 전략 물자를 수입해가는 대신 여기를 지켜다오 뭐 이런 개념인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마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끝까지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게 영남이라고 했는데 영남 바깥에 그러니까 그 섬진강 너머에도 이제 그 가야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마한도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야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여긴 백제 땅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뭐 취재차 잠시 다녀왔는데 그쪽의 유적이나 고분들은 이쪽하고 비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허접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호남 분들이 이걸 일부러 푸대접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가야가 있을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원, 장수, 진안, 여수, 광양 이런 데 있는 가야 유적들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런 정도. 네. 제가 아는 거가 맞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 강의를 열심히 해주시던 김원주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10월 15일 날 답사를 현장을 갑니다. 이게 이제 현장 답사 전체 진행은 이름이 갑자기 김주용 의원님이 하시는데 일정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걸 좀 작년까지 갔는데 안 보고 올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좀 잡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버스를 한 대 대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을 하고 6시에 도착하는 형태로 일정을 잡을 예정인데 제가 내일 이제 미리 조금 저희가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인원 파악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또 버스도 대전에는 사람이 적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또 초대할 만약에 사람이 적을 경우 초대도 좀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내일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참석 여부와 주민번호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런 걸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물론 강사비를 지원받긴 했지만 밥값 지원을 안 받아서 저희 이 답사할 때 저희 참가비가 조금 있습니다. 네, 2만 원 별도 있다는 거 아마 안내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금방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 그랬는데 이거 잘하면 제가 오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아, 제가 그건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 지금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법으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